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서울신문 이청원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드디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어제로 예정이 됐던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인데, 국정감사 이후에는 소속 그리고 연구개발 기능 부여 이런 것들을 두고 어느 정도 쟁점이 해소가 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사실 쟁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이 쟁점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동안은 우주항공청의 지위나 연구개발의 직접 수행 여부 그리고 직속 기관화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 이 가방위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한국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이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황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구개발 기능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경남도도 이제는 정말 쟁점이 해결됐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기대감을 모았지만 역시나 가방위의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가 이제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많았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현안 속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뒷전이 된 그림이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야당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교통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 크게 대립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한껏 고무된 것이 사실이고 법안 처리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방위 전체가 열리지 않은 바람에 모든 게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항공우주청 설립 문제는 청년 세대의 인구 유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지역균형 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큰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지역 소생 차원에서 접근을 안 했다고 저는 봐요. 내년 총선을 좀 내다보고 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당대당 대결 구도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경남도민들의 입장을 경남 지역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대변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 본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서부 경남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한 곳이고 또 내년 총선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둔 것 같기도 하고 또 경남의 야당 의원들은 김해 양산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 서부 경남과 저 반대편에 있는 동부 경남에 다들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김해하고 양산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 동부 경남 낙동강 벨트에는 그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메가부산 그 설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다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능력 한계 아닙니까 하셨는데 능력 한계라고 짓기보다는 뭔가 방향 설정 차원에서 좀 뒷전된 그림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연됐다, 연기됐다, 미궁속 빠졌다 여러 가지 표현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특별법안이 현재는 안건 조정위에 묶여 있거든요. 지난 7월 26일에 안건 조정위에 회부됐는데 사실상 90일 넘는 동안 90일 넘게 지금 안건 조정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끝났던 거 아니에요? 네, 끝나서 사실 여야 간 합의된 채택 보고서도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이 안건 조정위가 넘긴 경과 보고를 좀 논의를 해서 채택을 하면 이제는 제1법안 가방위 제1법안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법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가방위의 법안 소위와
다시 전체 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당장 이 전체 회의부터 열리지 않으니까 경과보고서 채택은 늦어지고 자연히 우주항공청 설치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구를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예. 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이번 달 말까지는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 이제 주목을 많이 하는데 국정감사만큼이나 행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역시나 주목해야 되는 이유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면 지방의회는 행정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집행부 즉 지자체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볼 때 21일 날 아마 이게 행정감사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각되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언론에도 부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만 좀 시끌벅적해요. 교육이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의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진영에서 장을 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 그러니까 경남도도 그 본인들과 소속이 같은 그 정치인 도지사 박항수 도지사가 국민의 소속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박중도 교육감은 정치 진영을 볼 때 보수 진영과 적을 지고 있는 진보 진영에 가까운 인물이고 물론 뭐 정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교육위가 좀 많이 물고 늘어지는 도 교육청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위원회는 뭐 조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볼 때는 그 다른 위원회 보면 한마디로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가 물감사 이런 좀 평을 내리고 싶고 물감사. 일부 의원들을 보면 오히려 지자체에게 부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건의하고 없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좀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물감사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창원 기자에게 다음 제가 물어볼 얘기 들어볼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마사 로벌랜드도 이제 도민들의 혈세 낭비로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좀 물감사보다는 거의 불감사처럼 강하게 표현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마사 로벌랜드 건 정리 좀 해주시죠. 현 도정보다는 전 도정을 좀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 사건을 짚어보면 마사 로벌랜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행정의 책임을 물어서 2019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업 못하겠다 이러면서 실시 협약을 해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때문에 로벌랜드 2단계 사업이 중단이 됐고 2020년에는 민간 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등을 상대로 이제 해지시 지급금을 줘라 이런 청구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패소를 하면서 총 1,662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됐는데 시도가 절반씩 이 중에서 경남도는 83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래 두고 이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병국 도의원이 책임 행정이 그야말로 실종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패소로 말미암은 혈세 낭비와 이 당시에 도정 책임자들에게 이것을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야말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시의 도정 책임자로는 홍준표 전 도지사와 그리고 윤한홍 현재 국회의원이죠. 당시 행정부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보면 홍 지사는 민간 사업자가 해방 내용에 민간 사업자가 좀 협약을 변경하라고 하자 창원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홍 지사는 그를 두고 우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창원시를 조금 압박하면서 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했고 행정부지사 역시 창원시 사과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서 조치하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언급된 두 사람이 지금 또 대구시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뭐 총선 앞두고 역시나 좀 많이 거론이 되는 두 사람이기도 한데 장병국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던 것을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으니까 행정 책임을 묻자. 행정 실종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 도의 감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지부진해 보이고 구상권 청구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질타를 하면서 이제 전임도지사 행정부지사에게 그 책임을 묻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했었고 뉴스만 접하는 분들은 와 그래도 모처럼 뭐 시원한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왜 그렇게 안 했냐 아니면 못한 건가
이런 의문도 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외형적으로 시원하죠. 시원하기는 시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구상권을 청구하자라는 주장 자체는 도민 입장에서 사이다 발언이고 속 시원하고 또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도 의원이 이 정도 이의 제기를 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예. 도가 부담하는 돈이 831억 원이고 장원시가 부담한 돈까지 합치면 1662억 원인데 맞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그 사용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우리 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돈을 공중에 지금 날리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소송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 도 의원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돈을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일단 구상권 청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적인 고의나 그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쭉 보면 소송이 벌어지게 된 주된 원인은 그 장원시와 협약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이게 소송이 벌어지잖아요. 땅 1피치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그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구상권 청구 자체가 쉽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도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가 입어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쉽지가 않다. 뭐 안 한 게 아니라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느껴지고 게다가 걱정되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웅동지구 생각하면은 우려를 또 많이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혈세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크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정과 도의회에 대해서 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행정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자세 또 그 책임이 명확해지기를 이번 행감에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그 메가 부산 얘기 잠시 나왔는데 경상남도가 부산과의 행정 통합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안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불경 행정 통합 그리고 울산에 빠졌으니까 부경 행정 통합 그러니까 특별련을 거치지 말고 바로 행정 통합 가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이거 소극적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도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정치권에서 김해나 양산을 부산 지역에 편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타의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우기수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우기수 도의원이 당시에 박 지사가 불경 행정특별연합 폐지안을 주도적으로 했고 경남도의회가 세계 시도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통과시켰거든요. 특별연합 폐기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지금까지 행정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알렸지만 여전히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나 행정통합이 이제는 박 지사의 정말 의지인지 아니면 전임인 김경수 전 지사 지우개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행정통합의 홍보가 부족하니 부산 정치권에서 김해 양산 편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또 아쉬워했습니다. 역시나 근데 소속 정당 생각하면은 꽤 그렇죠. 센 수의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도의회가 그 당시 행정통합 불경 특별연합 폐지안을 주도적으로 또 의결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화살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보호막 장치로 이렇게 또 공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를 들고 경남도가 현재 부산과의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높아서 조금 지지분일하지만 그것이 무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통합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그 경남의 도의원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가 높긴 높은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른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뭐 김해 양산 넣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소속의 우기수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조재욱 교수님, 저희가 그 메가시티 얘기는 이제 한동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틀 동안에 뉴스 파다에서 다뤄진 이 메가시티와 관련된 주제, 행정통합과 관련된 주제를 봤는데 제가 좀 더 부연을 드리자면 이번에 도 의원께서 지적한 그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정말로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도의원의 발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메가 서울이 나왔잖아요. 그 김포나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든 말든. 왜냐하면 수도권 자체가 더 확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구리시나 김포가 서울에 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가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메가 서울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메가 부산이라는 또 말이 나오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메가 부산을 대놓고 김해 양산이
김해 양산을 부산이 잡아먹겠다는 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4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산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지 김해하고 양산은 들러리서는 꼴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균형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메가시티 추진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거든요. 거기다 강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박한수 지사도 여기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박한수 지사는 또 다른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을 꺼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가 통합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되는데 학적 통합은 아직까지 요원하다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불만이 다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통합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거고 만일 행정통합을 한다고 할 때 부산시에서 청사를 양보하겠습니까? 정말로 행정통합은 대난제이고 특히 예. 강력급 행정통합은 정말로 큰 난제거든요. 감당 못할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특별연합을 거쳐서 가자라고 했던 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 비난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래도 우선은 경남이 먼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또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름이 뉴시티 프로젝트인가요? 예. 뉴시티 프로젝트기로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지금 이제 뭐 메가 서울, 메가 부산 그리고 말씀드린 뉴시티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그런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들도 게다가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저희가 초반에 다뤘듯이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남기실 것 같습니다. 조재욱 교수 이창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뉴스테이블 전반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고요. 후반전 들어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아이템 정도 추가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테이블 경남대 조재욱 교수 이창원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에서도 시간 되면 2개 정도 아이템 더 다뤄보겠습니다. 황당한 일이 소개를 해주셔야겠네요. 일어났네요. 어떤 일입니까? 황당합니다. 네, 올해 8월 30일 그러니까 오전 1시쯤이었는데요. 예. A씨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A씨가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서 인사채용 담당자 캐비넷에 있던 경남도 지방전문경력과 임용지원 관련 서류를 훔쳐서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청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네, 캐비넷까지 열었어요? 2층이었고요. 네. 2층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와. 이 A씨가 무려 5시간 동안 이 도청 사무실에 머물면서 머문 뒤에는 이후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고 직원입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히 그날 오후 6시쯤에 경찰에 바로 붙잡혔는데 A씨가 훔쳐갔던 서류가 이 합격자 명단이었거든요. A씨도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는 없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친 사람이었는데 네, 합격 여부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의회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장병규 도의원이 얘기를 꺼냈는데 결국 핵심은 청사 방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민간인이 야간 시간에 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활보했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러두고 경남도의 자치행정국은 정말 송구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두고 이 자치행정국이 먼저 직원들을 조금 의심하면서 감시하는 일이 뒤어서 일어났거든요. 이 때문에 한상현 의원은 좀 인권 침해 문제를 꼬집었는데 자치행정국은 역시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가 소통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로 치면 용산 뚫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장이 짚는 과정에서 좀 인권 침해 문제까지 한상현 도의원 말에 의하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참 황당합니다. 대처 역시나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 징계 받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도 이거는 징계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채용 서류는 인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그렇습니다. 보통 중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상에 보관을 하더라도 요즘 다 키가 있잖아요.
잠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열쇠를 케비는 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숙하게 좀 처리한 게 좀 아쉽다. 중요 서류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경남도가 직원들을 의심을 한 거죠. 내부 직원들을 내부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늦게 하게 된 거고 저는 경남도가 내부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차량이나 또는 개인 집 내부까지 가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인권 침해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고의적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당연히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또한 좀 책임이 뒤따라야겠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황당한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회용품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개동기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는 개도기간이 이달 23일 이제 종료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플라스틱 빨대는 개도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했고, 그럼 카페 가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실내에서 맞습니다. 플라스틱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종이컵은 아예 그 사용 품목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뭐 종량제 봉투나 뭐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현재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뭐 이거는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 생각해서 하는 거였는데 조 교수님 말씀 평가를 끝으로 저희 오늘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봤는데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 환경 개선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또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초지일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초지일간, 초심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소식만큼은 꼭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남대 수재학 교수 이창원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한 뉴스테이블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